자, 우리가 하는 게 지금, 자본주의로 지금 들어갔죠. 그래서 자본주의, 이제 노동자, 농민의 투쟁에 대해서 초창기 때, 노동자 농민의 투쟁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우리 함결한 동지 읽어봅시다. 농민은 도망의 소극적 저항은 물론 반란도 감행했다. 노동자는 테러, 파업으로 저항했다. 독일 농민전쟁은 종교개혁의 사상적 기치 아래 개시되었으나 전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혁명적 농민과 도시 하층계급이 결합하게 되었다. 방적 노동자들은 생산물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물을 뿌리거나 불만의 상징으로 불량품을 만들기도 했다. 집단노조가 분발했으며 18세기 식민지 시대 미국의 신문에는 도망친 노동자들에 대한 공고가 실렸다. 보수자에 대한 수배와 체포가 이어지고 처벌됐다. 네. 그래서 이제 농민은 예를 들어서 그나마 먹고 살만한 데가 영국이라 그랬죠. 영국 농민. 왜냐면 영국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지 않았죠. 독립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해서 영국의 농민은 이제 그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지대를 주고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 그래서 이거를 축적을 해서 지주로부터 해방되는 거죠. 지주로부터 해방돼서 자영농, 그죠? 이게 잘 풀린 농민들이에요. 그죠? 주로 영국에 이제 이런 잘 풀린 요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잘 풀린 농민들이 많았고, 쉽게 말하면 영국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가 많이 발전했으니까 그렇지 못한 데서 이제 농민은 저항이 있죠. 그래서 농민들의 이 분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잘 나가는 농민은 자영농, 그죠? 그다음 그저 그런 농민은 소작인. 이것도 안 되고 흉년이 돼서 지대도 못 주면은 도망간다는 거. 도망. 근데 더 적극적인 사람은 어때요? 도적대가 되죠. 도적대. 반란한다는 거. 반란. 그래서 이렇게 농민들이 계급의 분화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이 이렇게 자영농, 소작인, 도망, 농민 이렇게 분화가 되고, 그 다음에 도시로 가죠.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분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로 가도 만만하지 않죠. 거의 뭐 죽지 않을 만큼의 임금만 줬죠. 도시의 노동자들이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독일의 농민 정쟁 이런 데서 종교개혁.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상적으로는 종교의 문제, 종교의 자유죠. 종교의 자유로 싸웠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이 민생이죠. 민생 문제로 반란을 일으킨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농민들과 도시의 하층 계급이 결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특히 노동자는 역시 상층 노동, 숙련 노동자, 먹고 살만하겠죠? 숙련 노동자, 그 다음에 비숙련 노동자. 이 비숙련 노동자들이 되게 힘든 삶을 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저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산업의 발전. 자, 어떤 산업의 발전 순서. 어떤 산업이 제일 많이 발전했을까요? 제일 먼저 발전한 산업이. 방직. 어떤 거? 방직.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산업이라면 기본적으로 의식주죠. 의식주인데, 식은 그 농업이죠. 주는 주택을 짓는 거. 결국은 의류. 그죠? 의류. 섬유 산업이 제일 많이 발전하겠죠? 이거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그죠? 바로 섬유 산업이죠. 섬유 산업이니까, 자연 섬유겠죠? 아직 인공 섬유가 안 나왔으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비단을 만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모직, 양털. 그 다음에 우리로 치면은 그죠? 누에꼬치에서
위에 꽂히는 비단이고 마 이런 거 되겠죠? 이런 식의 그 섬유공업이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옷감공업, 옷감을 만드는 게 섬유공업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옷감을 짜죠. 방적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전반적으로 모든 산업에서 바로 섬유산업이 제일 먼저 발전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나. 그래서 최초로 조직된 노동자들이 대부분 섬유산업이에요. 섬유산업에 그 옷감을 만드는, 그죠? 실로 옷감을 만드는 이런 방적, 그 다음에 옷을 만드는 의류 이런 사업이죠. 대부분 섬유산업이다. 생산물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할머니들이 폐지 있죠, 폐지. 폐지 수집해서 팔잖아요. 무게로 팔잖아요. 그런 할머니도 있대. 폐지에다 살짝 물 뿌리는, 돼지고기에다 물 먹이듯이. 그래서 옛날 노동자들 방적, 그죠? 옷감에 이제, 이거 뭐냐면은 생산량만큼 임금을 준 거야. 생산량만큼 임금을 주는데, 임금을 적게 주니까, 무게를 늘리려고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이런 게 태업이에요. 그냥 불량품을 만들거나, 이런 거겠지. 물을 뿌린 사람들은, 이거는 성과급이겠죠. 무게만큼 월급을 줄 때는 물을 뿌리겠죠. 그 다음에 그 성과급이 아니라 고정급을 주면은 불량품을 만들겠죠. 성과급을 주는데 누가 불량품을 만들겠어, 그죠? 고정급을 낮게 주니까 불량품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고 못 견디면 도망가게 됐다는 거예요. 또 노예를 찾듯이 도망간 노동자들이 찾았고 걸리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때리고 태형을 하고 심하면은 이마에다가 인두로 도망갔다고 노예처럼 찍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이형품 인쇄 노동자들은 1501년 임금인상 요구 사업선언, 1539년 5개월 파업을 통해 식사 개선, 노동시간의 조정, 20년 도제의 사용 제한 등을 요구했다. 둘째는 취하급 노동자로 취급됐다. 1534년에서 1536년 이용 직전 간의 문서는 석공, 목수, 일용공들이 임금 인상을 위해 조직을 활성화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공론적인 길들은 해체되고 직인들의 친목, 정보와 기술 공유, 공동 대응을 위한 조합 혹은 다양한 조직이 활성화됐다. 노동조합은 서로 합치면서 경제적 격차체를 넘어서서 서열과 규율이 정해지고 지휘계통과 의사결정기구가 형성되고 심지어 군대식으로 편성됐다. 공동재정을 확보하고 자본가와 불공정하게 맞서 비밀 집회를 했다. 네. 또한 노동자, 아까 말한 것처럼 육체노동자는 섬유산업이 많이 초기에 발전했다는 거예요. 섬유산업. 그 지식노동자. 물론 그래도 상대적으로 지식노동자. 그래도 좀, 이거는 인쇄공들. 그죠? 인쇄공들 어릴 때, 문맹이 인쇄공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문맹. 못하죠? 그럼 낱말이나 그거를 할자를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이 지식노동자들이 바로 인쇄공 쪽에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회주의자 중에 이 인쇄공 출신, 많이 있는데, 푸르동. 대표적인 사람이 이 푸르동이 그 인쇄, 식자. 인쇄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기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글씨를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글자를 알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책을 갖다가 인쇄를 하면 그 책에 관한 글자를 맞추니까 그 중에 똑똑한 사람은 어때? 책을 만들면서 그 책 내용을 알겠죠. 그죠? 그래서 인쇄공 중에 이 똑똑한 사람들이 나오고 사회주의자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쇄공들, 그래서 인쇄공들이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투쟁을 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미숙련 도제 사용에 제한을 요구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최초의 노동자는 기계가 없었죠. 기계가 없어서
손으로 작업하죠? 손으로 작업. 그래서 숙련공이에요, 숙련공. 숙련공이라. 그래서 상대적으로 어때? 비싼 임금을 받았겠죠? 비싼 임금. 그러니까 자본가들이 어때? 이거를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 누구를 쓰냐면 미숙련공을 쓰는 거야, 미숙련공. 그러니까 숙련공들이 어때? 자기보다 월급을 적게 주는 미숙련공을 쓰니까 미숙련공을 쓰지 말라고 대응을 했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이래서 미숙련이. 왜냐면 숙련공들의 입장에서는 미숙련을 쓰면 임금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 똑같네. 미숙련, 지금 비정규직 월급이 제일 적죠? 옛날에도 바로 미숙련. 미숙련이, 즉 도제죠, 도제. 아펜티스, 미숙련이죠. 최하류 노동자로 취급됐다. 주로 애들이 이런 미숙련 노동자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직종별, 자, 이 숙련 노동자가 직업별 보호단체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최초의 노동조합은 직종별 노동조합이야. 산별 노동조합이 아니야. 직종별 노동조합. 간단히 말하면 직업별 노동조합이라 돼. 그지? 직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단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동업조합이에요. 동업조합. 옛날 봉건적인 길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동업조합은. 길드는 생산 공동체죠? 생산 공동체. 그죠? 대장이 장인이라 그랬어. 길드는 생산 공동체. 길드는 생산 공동체. 네, 생산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동업조합은 생산 공동체가 아니라 동종, 그죠? 직업자 공동체. 차이점이 나죠? 그래서 이거 간단히 말하면 숙련공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숙련공, 그 노동조합. 이게 동업조합. 그래서 본권적인 길드와 동업조합이 다르다는 거 이해가죠? 길드는 장인이 자기 가게를 가지고 그 밑에 직인과 도제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건 동업조합은 숙련공이에요. 노동자야. 숙련 노동자. 그래서 다르다. 그래서 현재의 노동조합은 이러한 봉건적인 길드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이 봉건 말기에 이 동업조합, 직업별 결사체에서 나온 거예요. 직업별 결사체. 직업별 결사체, 숙련공이죠. 숙련공 결사체이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서열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숙련공끼리니까 수십 년 동안 같은 업종, 수십 년 동안 같은 직업이죠. 그래서 다 선후배로 엉켜 있어. 선후배, 기술 전수 돼 있다는 거죠. 엄격한 이 서열 공동체라는 거죠. 서열 공동체. 그리고 지휘계통 의사결정 기구도 되었다. 그리고 심지어 비밀 결사 조직으로 군대식으로 됐다. 군대식으로 비밀 결사 조직. 공동제죠. 그리고 자본과 노동자에 맞서서 비밀 집회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인쇄 노동자들이 월급 지금은 이제 단체 협약, 단체 행동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당시에는 바로 비밀 결사로 막 몰래 만나가지고 우리 월급을 갖다가 얼마 이상 달라고 요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체 협약과 단체 행동이 합법이죠. 법상 합법이야. 근데 옛날에는 불법이야. 그래서 비밀길 집회를 한 거예요. 왜 불법이냐면 계약의 자유는 1대1 계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집단 행동은 유법이다. 자, 사장은 혼자인데 노동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오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떼거지로 몰려. 그리고 이걸 금지시킨 거야. 노동자가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걸 금지시킨 거야. 그래서 이게 불법이야. 노동자들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 불법. 그러니까 몰래 비밀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노동자에 맞서서 이런 뜻이에요. 단체 행동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비밀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아까 그러면 우리 이창률 동지가 이거 보이려나? 이창률 동지 이거 보이세요? 네, 보여요. 네, 그러면 요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매니팩처 시대에는 산업이 발달하지 못해
노동자는 아직 소수였고 그나마 대부분 숙련공이 주류였다. 기계제 대공업 시대에 들어서면서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고 기계를 다룰 수 있을 정도의 반숙련공, 미숙련공이 급증했다.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 시민 가운데 노동인구는 절반에 달했다. 48개 각 구별로 노동자 수는 1530명가량이었으며 부르주아 혁명 시기 파리 각구의 혁명위원회에서 차지하는 노동자의 비용은 10분의 1 정도였다. 바스티유 요새를 함락하기 위한 7월 10일에서 14일에 걸친 시가전에는 건축공, 통제조공 등의 노동자들도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혁명 과정에서 선거권 보장과 노동시간 단축, 임금 인상, 노동조직의 건설 등을 요구했다. 1791년 6월 헌법제정의회가 노동자들의 결사를 금지한 르 샤플리에법을 채택하자 노동자는 파업으로 반격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 방식의 발전 모습을 봅시다. 수공업, 그냥 간단히 말하면 대장간, 그죠? 생각하면 대장간 이런 게 있었고, 이게 수공업이죠. 그 다음에 분업이 됐어. 그 안에서 분업이 돼서 매뉴팩처, 좀 규모가 커졌겠죠? 그 다음에 비로소 기계가 돌렸어. 기계를 돌려서 매뉴팩처만 하더라도 당나귀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했겠죠. 그 다음에 풍차 이런 걸 했겠죠. 그 다음에 수차, 바람, 물레방아 이런 걸 했겠죠. 이게 매니팩처로 동력을 한 거예요. 수공업은 완전히 손으로 이렇게 한 거고, 이거 매니팩처. 그 다음에 기계제는 엔진을 사용했겠죠. 엔진, 기계제, 엔진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발전했어. 그래서 이 단계별로 수공업은 엄청난 숙련 노동자가 필요했겠죠. 숙련 노동자. 그리고 소량 생산. 그죠? 이렇게 됐고. 매니팩처는 이제 분업이죠. 그리고 기계제는 대량 생산. 그래서 여기에는 소량 생산에서 숙련공이죠. 숙련공이 있었고, 매니팩처도 이제 반숙련공이 있었고, 기계는 기계가 다 알아서 해. 그죠? 기계가 알아서 해지니까 미숙련공. 기계를 다룰 줄만 알면 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의 수를 보면 숙련공일 때 소수했다가 이 미숙련공, 기계 대량제일 때 기계만 다룰 줄 아니까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이 숙련공은 배우려면 5년, 10년이 걸려요. 그래서 구두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구두. 아니면 우리가 그 옷을 만드는데 십자수를 만든다고 생각해봐, 십자수 배우려면 되게 오래 걸리겠죠? 몇 년 동안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오늘날 십자수도 기계로 다 돌리죠. 기계만 다룰 줄 알아. 이건 뭐 한 6개월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숙련공이 아니라 미숙련공이 되고, 이 기계가 엄청나게 많아지니까 사람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숙련공 줄였다는 거야. 근데 기계제 공업이 되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엄청난 노동력이 생산되고, 그래서 노동자가 급증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혁명이 일어나요. 노동조합 혁명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소수의 숙련공, 그죠? 노조에서 대다수죠? 다수의 미숙련공 노조로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몇백 명, 그죠? 몇백 명 노조에서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나서는 수천 명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수천 명. 그리고 심지어 포드 시스템, 자동차 공장 수만 명이죠? 이렇게 봐. 그래서 이 기계제 공업할 때는 엄청난 노동자들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파리 프랑스 혁명이죠. 1789년, 이 당시에는 아직은 매니팩처 단계겠죠? 기계제가 아니라 매니팩처. 프랑스에 1789년에 아직 산업혁명이 되지 않았어요. 매니팩처 단계야. 그래도
노동자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노동자의 비중이 꽤 있었다. 이들이 투쟁을 했다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죠. 그러면은 이 노동자들이 왜 투쟁을 했냐? 여기 나오죠? 프랑스革命때 3계급으로 나눴다 그랬죠? 성직자 계급, 그죠? 그 다음에 귀족, 그 다음에 평민이죠? 근데 이 평민 안에 뭐가 들었다 그랬어? 부르주아. 그죠? 부르주아. 상인이야, 부르주아. 상인. 그죠? 그 다음에 수공업자. 이것도 부르주아죠? 있었고, 거기에 고용된 노동자. 그 다음에 농촌에 있는 농민들. 이게 다 합쳐서 평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3계급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 부르주아가 이 귀족, 왕족을 타도하면서 부르주아 혁명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이 평민들은 이 귀족을 타도하는 거에 대해서 부르주아와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졌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르주아가 부르주아 민주혁명을 할 때 농민과 노동자들이 거의 가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이랑 똑같아. 우리 지금 윤석열 때랑 똑같아. 뭐냐면은 노동자들은 두 가지의 요구가 있지. 첫 번째는 부르주아와 같은 요구. 그죠? 민주주의겠죠? 민주주의. 평등한 선거권. 이런 걸 얘기했죠. 평등한 선거권. 선거권. 그래서 부르주아 민주주의죠?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노동 문제죠? 노동 문제. 노동 해방이겠죠? 이렇게 있다. 똑같아, 그때는. 그래서 이와 같이 노동자들이 부르주아와 함께 싸우면서 이 부르주아 요구를 주장을 했지만, 선거권이죠? 이게 부르주아 요구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노동자의 요구.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부르주아들은 이 선거권 주장을 할 때는 노동자와 같은 편이지만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르주아들은 반대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똑같아. 역사는 비슷해요, 전부 다. 그래서 1987년 어때? 6월 항쟁 민주화죠? 민주화 때 우리 부르주아들이죠. 그죠? 시민들, 부르주아 정당. 그죠? 부르주아 정당이죠. 보수 정당. 그죠? 중도 보수. 민주당이죠. 민주당과 노동자들이 같이 했죠. 시민과 노동자들이 같이 싸웠단 말이야. 근데 7월이 되면서 노동자 투쟁이죠? 노동자 투쟁이 되니까 민주당이 배신했죠? 민주당이 배신했어. 왜? 노동자들이 단결을 하면 민주당도 소부르주아 정당이잖아요. 보수 정당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부르주아 정당이고 민주당 같은 건 소부르주아 정당이에요. 둘 다 노동자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6월 달에는 노동자하고 부르주아가 민주당과 노동당이 같이 싸웠지만 7월 투쟁에서는 민주당이 노동자를 배신하죠. 똑같은 일이 역사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1789년에 혁명이 됐어. 그러면은 이 부르주아 새끼들이 노동자들을 고생했으니까 노동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보상 대신에 뭘 했어? 부르주아 놈들이 노동자들 단결 금지법을 만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역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서 투쟁을,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또 자본가의 투쟁이 나옵니다. 자본가들끼리도 투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는데, 자, 요거는 그러면은 우리